카사노바의 비밀. 18세기 최고의 유혹자가 현대 남자에게 보내는 이야기. 1756년 겨울 베네치아. 나부로 된 지붕 아래 탈출 불가능하다는 감옥에 한 남자가 끌려 들어왔다. 간수들은 비웃었다. 여기서 나간 사람은 없어. 15개월 뒤 그 남자는 역사상 유일하게 그 감옥을 탈출했다. 그의 이름은 자코모 카사노바. 사람들은 그를 바람둥이라고 부른다. 132명의 여성과 연애했다는 기록 때문에.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자. 만약 그가 단순히 여자 꼬시는 기술만 가진 남자였다면 그가 남긴 것은 스캔들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3700페이지짜리 자서전을 썼고 볼테르와 철학을 논했으며 모차르트의 오페라 대본을 함께 작업했고 외교관으로 유럽 전역을 누볐다. 여자들이 그에게 끌린 건 그가 작업을 잘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그냥 압도적으로 흥미로운 사람이었다. 이것은 그 남자의 이야기다. 1760년 봄, 파리의 한 살롱. 방 안에는 당대 최고의 귀족 남성들이 즐비했다. 더 잘생기고 더 부유하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진 남자들. 그런데 그날 저녁 묘한 일이 벌어졌다. 한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남자 있지, 계속 눈이 가. 친구가 물었다. 왜? 잘생긴 것도 아닌데. 여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모르겠어. 그냥 왠지. 그 왠지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려 한다. 카사노바는 그날 젊은 귀족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가 어린 시절 베네치아를 방문했던 기억을 이야기하는 동안 카사노바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누가 큰 소리로 웃어도, 하인이 뭔가를 쏟아도, 문이 열리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와도 그의 눈은 그녀에게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마치 방 안에 오직 그녀만 존재하는 것처럼. 20분 뒤 그 여성은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남자, 나랑 얘기하는 동안 숨도 안 쉬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마법인지 알겠는가? 현대 심리학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나를 제대로 봐주는 사람에게 끌리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 어린아이가 엄마의 눈을 보며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듯 어른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나를 완전히 바라봐줄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애착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된다. 그게 바로 카사노바가 그 여성에게 한 일이었다. 기술이 아니라 진심 어린 집중. 지금 당신의 지난 데이트를 떠올려보라. 그녀가 얘기하는 동안 핸드폰을 한 번이라도 봤는가?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들었는가? 아니면 다음에 뭘 말할지 생각했는가? 카사노바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다. 그 시대의 살롱도 수십 명의 사람과 온갖 자극으로 넘쳤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 모든 것을 차단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카사노바는 대체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울 수 있었을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긴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답은 1762년의 한 사건에 있다. 카사노바가 흠모하던 귀족 여성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녀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보통 남자라면 다음날 또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혹시 못 받으셨나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카사노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주에 지인의 만찬에 참석했고 새로운 책을 읽었으며 펜싱 연습을 했다. 2주 뒤 만찬 자리에서 그녀를 우연히 마주쳤다. 카사노바는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 제 편지 받지 못하셨나요? 카사노바가 돌아보며 말했다. 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 바쁘실 것 같아서요. 카사노바의 자서전을 자세히 읽으면 그는 진짜로 바빴다. 진짜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게 핵심이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티머시 윌선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여성들에게 자신의 프로필을 본 남성들의 반응을 보여줬는데 한 그룹에는 그 남자들이 당신을 매우 좋아한다고 알려줬고 다른 그룹에는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알려줬다. 결과는 놀라웠다. 여성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끌린 건 후자였다. 불확실성이 생각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이 관심을 키웠다. 카사노바는 본능적으로 이걸 알았다. 그리고 그가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그의 삶이 그 자체로 충분히 풍요로웠기 때문이다. 여자에게 매달리는 남자는 자기 삶이 비어있다고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그는 대화는 어떻게 했을까? 카사노바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성을 처음 만난 날의 기록이 전해오고 있다. 나는 그녀에게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았다. 모든 남자가 그 말을 했을 테니까. 나는 그녀의 손목에 있는 작은 점을 발견하고 물었다. 저 점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어린 시절 어딘가에서 넘어진 흔적인가요? 그녀는 당황했다. 그리고 웃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7살 때 나무에서 떨어졌거든요. 그 순간부터 대화는 그녀의 이야기가 됐다. 예쁘다는 누구나 안다. 구체적인 관찰은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봤구나라는 느낌을 만든다. 그리고 카사노바는 그녀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질문을 잘했다. 어린 시절 어떤 아이였나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용감했던 순간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가장 오해하는 게 있다면? 이런 질문들의 공통점은 그녀 자신도 자주 꺼내지 않는 이야기를 끌어낸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아서 에런의 유명한 실험에서는 두 낯선 사람이 점점 깊어지는 질문을 주고받으면 친밀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 이것을 카사노바는 200년 전에 이미 몸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화가 무르익을 때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고 화제를 돌렸다. 그 이야기는 언제 시간이 되면 해드리죠. 그녀는 집에 돌아가서도 그 이야기가 궁금했다. 그가 그녀의 머릿속에 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카사노바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었다. 어느 날 만찬에서 당대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인 귀족이 말했다. 볼테르의 철학은 위험하고 불경스럽다. 방 안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 귀족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카사노바는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불경스러운 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찬장이 조용해졌다. 귀족이 날카롭게 쳐다봤다. 카사노바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카사노바에게 관심을 보인 여성이 3명이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맞춰줄수록 좋아하겠지라고. 하지만 진화심리학은 반대를 말한다. 일관된 자기 세계관이 있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 반대로 상황마다 의견이 바뀌는 사람은 함께하기엔 불안하다. 주관 없는 남자는 안전하지만 기억에 남지 않는다. 카사노바는 데이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아무 데나요? 오빠가 정해요라고 하면 대부분의 남자는 그럼 어디가 좋아요? 일식? 양식? 아무거나 좋아요 라고 한다. 카사노바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제가 알아봤는데 운하가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이 있어요. 사람이 많지 않고 조용해서 오늘 같은 날씨에 딱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같은 상황, 다른 에너지. 그녀를 위해 생각했고 취향이 있었으며 결정했다. 그 3가지가 전부다. 그런데 여기서 카사노바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여자를 수집한 남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의 자서전을 읽으면 놀라운 사실이 나온다. 그는 자신이 만난 여성들의 이름, 성격, 말투, 꿈을 수십 년이 지나도 세밀하게 기억했다. 단순한 정복자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는 진심으로 여성이 흥미로웠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카사노바가 흠모하던 여성이 말했다.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카사노바의 반응은 분노도 압박도 설득도 아니었다. 그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물었고 그 남자의 장점을 들었으며 그녀가 더 잘 사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조언을 해줬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다. 인간이 가장 깊이 원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이해받는 것이다. 카사노바는 여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 태도 자체가 파괴적으로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그런 남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카사노바의 외모에 대한 동시대 사람들의 묘사는 이렇다. 특별히 잘생기지는 않았다. 눈이 강렬했다. 방에 들어오면 왠지 눈이 갔다. 그 왠지는 신체 언어에서 나왔다. 그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다. 말할 때 천천히 또렷하게, 걸을 때 무게 중심을 낮추고 여유 있게, 앉을 때 몸을 움츠리지 않고 공간을 자연스럽게 차지했다. 몸이 먼저 변하면 마음이 따라온다. 카사노바의 여유는 연기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 삶에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에 진짜로 여유로웠다. 그리고 그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화 중 잠깐 침묵이 흐를 때 대부분의 남자는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한다. 카사노바는 그냥 그녀를 바라봤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가 먼저 말하게 됐다. 침묵을 견디는 사람은 내면이 채워진 사람처럼 보인다. 카사노바가 생을 마감할 때 마지막 말은 이랬다고 전해진다. 나는 살았다. 그리고 사랑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여자를 많이 만나는 법이 아니다. 그것은 훨씬 단순하고 훨씬 어려운 것이다. 충만하게 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끌린다.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 진심으로 상대에게 집중하는 사람. 집착하지 않고 여유로운 사람. 주관이 있고 결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상대를 진심으로 흥미로워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결국 하나다.
당신 자신의 삶을 먼저 압도적으로 잘 살아라. 그러면 카사노바처럼 굳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이 알아서 당신의 세계로 걸어 들어올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은 멋진 삶을 사는 사람 옆에 있고 싶은 욕망이다. 자코모 카사노바